지금까지 한 학기 동안에 오픈CL 시스템을 통해서 GPU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제 이번 학기 이제 강의를 마칠 때가 다 됐는데요. 이제 마지막 주제로 어떤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오픈CL 커널을 작성한 후에 그 커널 프로그램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최적화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주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떤 특정 문제에 대해서 특히 이제 수치 계산에서 이제 매우 중요한 행렬과 행렬 곱셈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단순하게 작성한 커널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단계적으로 그 GPU의 특성을 잘 활용을 해서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지 그런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주고 싶은 자료는 여기 URL이 있는데 굉장히 좋은 자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자료의 내용의 일부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좀 더 그 자료를 좀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살펴봄으로써 GPU 코딩에 대한 어떤 자신의 어떤 능력을 좀 키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이 자료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는 바로 행렬과 행렬의 곱셈입니다. 즉 그 A라는 행렬과 B라는 행렬을 곱해서 그 결과를 C에다가 어사인하는 그런 문제인데요. A는 M행 K열, B는 K행 N열짜리 행렬이에요. 따라서 A와 B를 곱하면 M행 N열짜리 행렬 C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주어진 두 행렬 A와 B가 있을 때 그 둘을 곱한 행렬 C를 계산할 건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GPU 상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건가, 최적의 속도를 산출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건가 하는 게 이제 이 자료에서 이제 다루는 주제입니다. 이제 이 자료에서는 일단 이 행렬의 각각의 원소는 싱글 프리시전 플로팅 포인트 넘버를 사용하고요. 그러니까 각각의 원소들이 4바이트 32비트를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C나 C++에서 float하고 변수를 선언했을 때 잡히는 그 싱글 프리시전 플로팅 포인트 넘버로 이제 표현됐다고 가정하고요. 그 다음에 A와 B의 디멘전인 M행 K열, K행 N열에 해당하는 이 M, K, N이 다 편의상 32의 배수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가정을 하고 있는 게 이게 지금 A 입력 행렬 A와 B 그리고 결과 행렬 C가 있을 때 이 행렬들을 이제 저장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그 로우 메이저 포맷이 아니라 컬럼 메이저 포맷으로 이제 저장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A라는 행렬이 있을 때 이렇게 각각의 행별로 로우 메이저 형태로 스캔하면서 이니머레이션 하면서 1차원 어레이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컬럼 메이저 형태로 이니머레이션 하면서 1차원적인 메모리에 이제 리니얼라이즈 된다는 거. 그래서 이 각각의 행렬들이 로우 메이저가 아니라 컬럼 메이저 형태로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로우와 컬럼이 있을 때 그 주소는 이제 이렇게 저장이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행렬, C 행렬, M행 N열, M행 N열짜리 행렬이 있을 때 이게 로우고요. 이쪽이 컬럼이라고 그랬을 때 얘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선형화 했을 때 몇 번째인가 바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되겠죠. C는 이 지점의 포인터고요. 컬 이쪽으로 컬만큼 떨어져 있는데 이쪽 높이가 M이니까 곱한 거에다가 이제 여기서 로우만큼 더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행렬이 컬럼 메이저 형태로 이제 저장이 되어 있다고 이제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CPU에서 작성하는 코드는 바로 이 두 행렬 A와 B를 곱하기 위해서 CPU에서 작성하는 코드는 이렇게 생겼죠. 뭐 여러분들이 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MN M행 N열
m행 n열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이제 for를 되죠. 그래서 이 m행 n열 이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m행과 n열을 서로 이렇게 곱해가면서 그 값을 누적하면 되죠. 그래서 k 지금 여기가 m행 k열 k행 n열이니까 여기서 이제 k번의 곱셈이 일어나죠. 그래서 A의 m행 k열과 B의 k행 n열, k는 이 범위에서 가면서 이걸 다 누적을 하면 그 누적된 값을 m행 n열에 이제 저장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계산을 하는데 곱셈이 몇 번이나 하죠? floating point multiplication m, n, k 번만큼의 floating point 연산 곱셈이 일어나고요. 덧셈도 마찬가지로 m, n, k 번만큼 일어나죠. 그게 이제 이 CPU 코드에 이제 비용이 됩니다. 덧셈 m, n, k 번, 곱셈 m, n, k 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제 뒤에부터 나오는 코드를 볼 때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해왔던 거랑 이제 가장 큰 차이가 요거요. 행렬이 우리가 보통 하는 로우 메이저 형태로가 아니라 컬럼 메이저 형태로 이제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놓고 이제 다음 장부터 나오는 GPU 코드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그 GPU 구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첫 번째 커널 함수가 나오는데요. 지금 아규먼트로 m, n, k 그 다음에 input 매트릭스 a, b 그 다음에 out 매트릭스 c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커널을 이해하려고 할 때 또는 작성하고자 할 때 항상 이런 내용을 머릿속에 다시 한번 집어넣고 여러분들이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커널이라는 거는 하나의 워크 아이템에 대해서 동작하는 그 커널 프로그램. 그래서 각각의 워크 아이템들이 자신의 레지스터 등과 같은 그 리소스를 가지고 그러한 컨텍스트 안에서 각각의 워크 아이템들이 독자적인 컨텍스트 안에서 돌아가는 커널 인스턴스, 즉 한순간에 굉장히 많은 워크 아이템에 대한 커널 인스턴스가 수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체 그 워크스페이스 ND 레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워크 그룹으로 이제 분할을 하면 그 GPU 스케줄러가 그 많은 워크 그룹들을 적절히 서로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그 컴퓨트 유닛에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워크 그룹이 어떤 컴퓨트 유닛에 들어갈지 프로그래머는 모르고 어떤 게 먼저 시작해서 먼저 끝날지 그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어떤 것도 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워크 그룹은 GPU 내부적으로 32개 또는 64개의 워크 아이템으로 구성된 웨이브 프론트로 다시 분할이 돼서 그 웨이브 프론트들이 서로 이제 독립적으로 수행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웨이브 프론트 안에 있는 워크 아이템들에 대해서는 SIMT 형태로, 즉 하나의 명령에 대해서 동시에 쫙 계산이 되는 그 하나의 웨이브 프론트 안에 있는 워크 아이템들에 대해서는 SIMT 형태로 계산이 되는데, 문제는 하나의 워크 그룹 안에 있는 여러 개의 그 웨이브 프론트들은 서로 독자적으로 수행이 되기 때문에 서로 동기화가 안 된 상태에서 어떤 게 먼저 시작해서 어떤 게 먼저 끝날지 역시 프로그래머는 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 그 한 워크 그룹 안에 있는 웨이브 프론트들 간에는 서로 동기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명시적으로 동기화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동기화라는 거는 한 워크 그룹 안에 있는 웨이브 프론트 안에 대해서만 동기화할 수 있는 겁니다. 서로 다른 워크 그룹에 있는 웨이브 프론트와는 동기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작동하는 그 워크 아이템에 대한 코드가 바로 이제 이 커널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벌써 여러 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제 C나 C++에서 그동안 해온 시리얼 코드를 작성한 것과 이제 아주 다른 상황에서의 그 프로그램 작성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이런 거를 항상 이제 여러분들 뭐 이게 머릿속에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 코드를 한번 보면 지금 여기 보면 TS라는 이제 단어가 나올 텐데 TS는 이제 타일 사이즈인데요. 왜 이름이 타일 사이즈인지 이제 다음번 커널 설명할 때 여러분들 이해가 될 거고, 일단 이제 전체 워크 스페이스, 즉 ND 레인지는 M과 N, 즉 내가 계산하고자 하는 결과 행렬 C의 M행 N열에 해당하는, 그래서 그 이 M행 N열의 각각의 원소, 계산을 해야 되는 C 행렬의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워커 아이템이 하나씩 배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워커 그룹 사이즈는 TS로 지금 할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 GPU 같으면 32, AMD GPU 같으면 16.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나요? 우리가 그 쿠다 관련해서 그 오큐펀시를 이제 계산하고자 할 때 쿠다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그 스레드 블락에 있을 수 있는 최대 그 스레드 개수가 1024였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32짜리 그 2차원 그 스레드 블락을 허용을 하는 거죠. 그 이상은 안 되고요. 근데 AMD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숫자가 1024가 아니라 256개인 GPU들이 많이 있거든요. 256개라는 거는 16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스퀘어를 그 정사각형 영역에 그 우리가 워크 그룹을 잡을 건데,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GPU에서 수행을 할 때는 32, AMD GPU에서 수행을 할 때는 이제 16짜리 이런 워크 그룹을 이제 잡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CINQ ND range 커널 함수에서 글로벌과 글로벌 워크 사이즈, 로컬 워크 사이즈 해서 이제 커널을 런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워크 스페이스가 있고, 여기 뭐 32건 16이건 간에 타일 사이즈만큼의 워크 그룹에 대해서 그 워크 그룹의 각 워크 아이템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이 이제 돌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get global id 0, get global id 1 하는데, 지금 우리가 앞에서 그 우리가 convolution, 즉 그 가우시안 필터링 하는 예제 코드에서는 디멘전 0이 가로로 갔고 디멘전 1이 세로로 갔는데, 여기서는 지금 이 행렬을 컬럼 메이저 형태로 우리가 이제 저장을 한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디멘전 0을 지금 이쪽으로 우리가 볼 거예요. 그 다음에 디멘전 1을 이쪽으로. 그래서 get global id 0과 get global id 1에서 global row, global column 했을 때 이 전체 2차원 영역에서 이 워크 아이템이 현재 처리하고 있는 워크 아이템이 전체적으로 이쪽으로 몇 번째 내려온 행인가, global row, 그 다음에 이쪽으로 몇 번째 간 컬럼인가, 글로벌 컬에서 디멘전 0, 디멘전 1에 대해서 글로벌 로우, 글로벌 컬럼을 여기서 지금 받아오고 있습니다. 현재 처리하고 있는 워크 아이템에 대해서 디멘전 0 방향으로 글로벌 로우, 그 다음에 디멘전 1 방향으로 글로벌 컬을 받아와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for루비 돕니다. 이제 accumulation을 위한 이제 변수 0으로 초기화하고 k번 for루비도 있죠. 그래서 이 값은 어떻게 계산해요? A 행렬의 글로벌 로우 행과 그다음에 B 행렬의 글로벌 컬열에 있는 원소들끼리 서로 다 곱해서 더하면 되잖아요. 즉 K가 0부터 쭉 K-까지 가면서 서로 대응되는 것끼리 곱해서 누적을 하면 되죠. 그래서 바로 여기서 그 일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K가 0부터 K 빼기 1까지 for루비 돌면서 글로벌로 K, 글로벌로 K와
K 글로벌 컬을 곱해서 누적을 한 다음에 그게 다 되면 그 결과를 글로벌 로우 행 글로벌 컬 열에 이제 어사인을 하면 되죠. 그래서 아주 어떻게 보면 그 CPU 코드에 충실한 그러한 구현이라고 보면 되겠죠. 어떤 GPU의 어떤 특성은 전혀 고려하지는 않고 단지 CPU의 코드를 그대로 번역한 그런 코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요 문장, 요 for 문장을 수행할 때 글로벌 메모리 액세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로드, 글로벌 메모리에서 지금 우리가 이 행렬 A, B, C는 지금 글로벌 메모리에 있다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요 for 문장을 수행할 때 글로벌 메모리로부터 데이터를 몇 번 갖고 올 건가? 한 번 for업이 돌 때마다 두 번, 한 번 A 행렬에서 데이터 하나 갖고 오고 B 행렬에서 데이터 하나 갖고 오니까 두 번이죠. 두 번인데 여기서 K번 for업이 도니까 요 for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2K번만큼의 글로벌 메모리 로드가 일어나요. 요 하나에 대해서. 근데 전체 M 곱하기 N 개의 워크 아이템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요 부분에서 이제 발생을 시키는 메모리 로드의 횟수는 2K 곱하기 MN 해서 2MNK번의 글로벌 메모리 리드, 로드가 이제 필요로 하고요. 그 다음에 다 계산해서 write는, 스토어는 한 번만 하죠. 워크 아이템당 한 번만 스토어를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이 모든 워크 아이템을 처리할 때는 M 곱하기 N번의 글로벌 메모리에다 write, 즉 스토어가 이제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숫자를 여러분들 이제 잘 기억하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2차원적으로 워크 그룹을 형성했을 때 그 워크 그룹도 리니어라이즈, 선형화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냐면은 디멘전 0 방향으로 먼저 움직인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우리가 지난번에 가우시안 필터링 이야기 때도 했는데, 디멘전 0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이 워크 그룹에 있는 워크 아이템들이 이 순서대로 첫 번째 컬럼, 두 번째 컬럼, 세 번째 컬럼, 네 번째 컬럼, 다섯 번째 컬럼, 여섯 번째 컬럼, 이런 식으로 이제 리니어라이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이즈가 16이고 그 다음에 AMD GPU에서 RDNA 아키텍처를 사용한다 그러면 웨이브 프론트당 32개의 워크 아이템이니까 만약에 이 워크 그룹이 16이라면 첫 번째 컬럼, 두 번째 컬럼 두 개를 모아서 하나의 웨이브 프론트가 형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있는 세 번째, 네 번째 컬럼 16개씩 묶어서 하나의 웨이브 프론트가 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엔비디아 GPU에서 이게 작동한다 그러면은 32인 경우에 첫 번째 컬럼이 하나의 쿠다 같은 와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각각의 컬럼이 와프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2차원적으로 이제 워크 그룹이 형성됐을 때 마찬가지로 1차원적인 웨이브 프론트 또는 와프로 이렇게 변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워크 그룹에 있는 워크 아이템들을 와프 형태로 이제 조직하는 방법은 디멘전 0 방향으로 이제 이렇게 움직이면 됩니다. 움직이면서 이제 32개씩 또는 64개씩 모으면 되겠죠. 그래서 보면 사실은 요거 하나에 대해서 이 메모리를 액센스 한다지만 편의상 우리가 이게 30이라면 요 한 컬럼이 하나의 웨이브 프론트 또는 와프에 해당하거든요. 그럼 걔네들에 대해서는 심티 형태로 계산이 일어난다 그랬죠. 심티. 그럼 우리가 좀 설명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쿠다 환경에서 얘기하면은 여기 30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컬럼이 하나의 와프를 형성하기 때문에 요 하나가 아니라 거기 있는 32개
워크 아이템에 대해서 심티 형태를 쫙쫙 계산이 일어나거든요. 그럼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처음에 요거랑 요거 액세스해서 누적하고 그 다음 거 액세스하고 그 다음 거 액세스해서 누적하고 그렇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GPU 코딩을 할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요 하나의 그 와프에 대해서 메모리 어떻게 액세스할 건가. 바로 이 와프 하나에 대해서 와프에 있는 각각의 워크 아이템 또는 스레드에 대해서 요거 하나가 아니라 자기가 필요하는 거를 동시에 메모리 액세스하는 명령어가 이슈가 된다 그랬죠. 심티 형태로. 그러면 여기 있는 메모리가 쫙 그 32개가 동시에 액세스 되는 거예요. 요 부분에 대해서 32개 워크 아이템이 동시에 계산이 되니까 A에서 데이터를 갖고 와라 하는 거는 각각의 워크 아이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요거 하나 갖고 오는 거지만 여기 있는 32개 심티 형태로 작동하는 32개의 그 워크 아이템 또는 스레드 관점에서는 동시에 이만큼을 쫙 갖고 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A 행렬이 컬럼 메이저로 리니어라이즈 돼서 글로벌 메모리에 저장이 돼 있으니까 이런 느낌의 메모리 액세스가 일어나죠. 우리가 그때 글로벌 메모리 액세스 할 때 메모리 코어레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에론 캐시, 에투 캐시 할 때 또 메모리 코어레싱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32개의 워크 아이템 또는 스레드가 동시에 메모리를 액세스할 때 32개니까 요거 하나 갖고 오고 요거 하나 갖고 오고 요거 하나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캐시라인 영역별로 같은 데 들어오는 건 다 모은다 그랬죠. 모아서 예를 들어서 가장 이상적인 경우인데 얘네들이 다 하나의 그 캐시 라인에 들어오면 그 코어레싱 이렇게 모으다는 뜻이잖아요. 이 각각의 32개 리퀘스트를 하나로 묶어서 뭐 128바이트가 쫙 한 번에 내려오는 아주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메모리 액세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도 이제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A를 가져오는 거. 그렇죠? A를 가져오는 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C에다 write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C에다가 이제 write 다 끝나서 write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write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A와 C 행렬은 상당히 이제 coerc된 그 메모리 액세스 형태로 하니까 효율이 상당히 좋아지겠죠. 근데 요 B는 어때요? 요 한 줄을 계산하기 위해서 뭐 이 앞에 거건 뭐 뒤에 거건 한 와프 또는 한 워크 아이템 웨이프런트 계산하기 위해서 A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coerc된 메모리 액세스라는데 여기서는 뭐가 필요해요? 요거 하나 필요하죠. 그죠? 이제 그러니까 요 B에 대해서는 지금 이런 형태의 메모리 액세스는 아니고 하나만 필요로 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이제 GPU 커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작성한 거를 이해하려고 하거나 또는 내가 작성할 때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금까지 익숙해왔던 그런 이제 시리얼 코드를 작성할 때 그런 상황이 아니라 지금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코드 작성했을 때 어떤 식으로 GPU 내부에서 뭐 메모리도 액세스하고 처리되는지 그런 거를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하면서 코딩을 해야 좀 더 그 효율적인 그 코드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가장 단순한 형태 어떻게 보면 CPU 코드를 그대로 가져와서 카피 앤 페이스트한 그런 형태의 오픈CL 커널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봤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커널 1 첫 번째 커널이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단순한 형태 GPU의 특성을 특별히 활용하지 않은 최적화가 되지 않은 그런 오픈CL 커널임에도 불구하고 CPU 수행 시간 대비 상당히 속도가 빨라진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이 자료는 내가 사용하는 맥북에서 이제 실험한 건데 거기에는 CPU는 인텔 i9 프로세서가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GPU는 뭐 여러 번 얘기한 AMD의 Radeon Pro 5500M 이 GPU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최고 성능이 이제 4.0 테라플롭스가 나온다고 알려진 그러한 GPU인데요. 아마 이 CPU에서 이제 수행될 때는
병렬화가 되어 있지 않을 겁니다. 난 그냥 단순히 그 CPU 코드를 컴파일해서 릴리스 모드에서 컴파일해서 수행한 거기 때문에 뭐 여기 있는 코어 8개를 다 쓰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CPU 이 자료에 있는 이제 CPU 수행 시간도 멀티스레딩을 하면 뭐 명시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하면 더 빠야질 거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이거는 아마 여기서 나온 측정 자료는 CPU의 그 하나의 그 코어에서 하나의 스레드에서 그 작동한 게 아닌가 하는 게 내 생각입니다. 저기 보면은 이제 행렬의 크기는 지금 여기서 사용한 그 A 행렬, B 행렬, C 행렬은 다 스퀘어 매트릭스로 정했어요. 그래서 1024, 1024, 2048, 2048, 4096, 4096 그러한 그 두 행렬을 곱해서 똑같은 크기의 이제 행렬을 이제 계산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한번 CPU에서 이제 수행 시간을 보면 단위는 초인데요. 이렇게 그 시간이 걸리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요 디멘전 행이나 열의 크기는 2배씩 늘어나지만 계산 시간은 상당히 이제 빠르게 커지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CPU는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널 1, 우리가 지금 그 살펴본 커널 1 역시 시간은 초인데요. 상당히 이제 빨라진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스피드업, CPU 대비 얼마나 빨라졌는가 하는 그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이 값은 단순히 CPU 타임 나누기 GPU 타임입니다. 그래서 100배, 300배, 500배 상당히 그 빨라진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행렬의 크기가 커질수록 그 효율이 더 좋아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그 GPU 커널이지만 그 CPU 수행 시간 대비 상당히 그 속도가 향상된 걸 알 수 있는데요. 근데 이 GPU가 그 지금 4.0 테라플롭스가 나온다고 알려져 있는데, 과연 이 커널에서는 어느 정도의 그 플롭스를 그 달성했을까?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랑 또 생각이 다른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등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랑 좀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으면 게시판에 좀 올려서 좀 활발하게 우리가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뭐 어떤 의견을 올려도 좋으니까 이 주제에 대해서 내가 이런 식으로 한번 따져본 거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생각한다면 그러한 의견을 좀 여러분들만 자신만 갖고 있지 말고 다른 사람들도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게시판에 좀 적극적으로 좀 올려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본 건 뭐냐면은 4096행, 4096열짜리 두 개 행렬을 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곱셈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 아까 워커 아이템당 곱셈이 K번 일어났거든요. 그렇죠? 한 행과 한 열을 곱하니까 K번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워커 아이템이 M 곱하기 N개가 있으니까 곱셈은 MNK번이 일어나요. 요거죠. 우리가 행렬 사이즈가 4096이라고 그랬을 때요. 그 다음에 덧셈도 계속 0에다가 0으로 초기한 값에다 계속 똑같이 곱셈한 다음에 누적하고 곱셈한 다음에 누적하고, 사실은 multiply and add인데 곱셈한 다음에 누적하고 덧셈도 두 번 일어나죠. 그러니까 플로팅 포인트 연산으로 곱셈이 이만큼 일어나고 덧셈도 똑같이 이만큼 일어나요. 뭐 지금 얘기하는 건 인테저 연산이 아니라 플로팅 포인트 연산, 싱글 프리시전, 프리시전 연산 관점에서 봤을 때 곱셈도 이만큼 일어나고 덧셈도 이만큼 일어나서 플로팅 포인트 연산 일어나는 횟수는 이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만큼의 플로팅 포인트 연산이 일어났는데 1.092초 안에 일어났으니까 요거를 이제 시간으로 나눠주면 플롭스 1초당 세컨드당 플로팅 포인트 연산의 개수잖아요. 그래서 125.86 기가 플롭스 정도의 그 성능을 달성한 게 아닌가. 무엇이 커널 1이 4096 디멘전을 가지는 행렬에 대해서 커널 1을 수행을 했을 때
125.86 기가플롭스 정도의 성능을 달성한 게 아닌가 하는 게 그냥 뭐 한번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 커널을 수행할 때 단순히 플로팅 포인트 오퍼레이션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뭐 정수 연산도 일어나고 뭐 리드 라이트 여러 가지 이제 오퍼레이션도 일어나는데 단순히 그냥 플로팅 포인트 행렬을 곱하는 데 필요한 플로팅 포인트 연산만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의 기가플롭스를 달성했는지 그냥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이 정도가 나오는 거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커널 1을 살펴봤고요. 커널 2와 커널 3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일단 커널 3만 보면 한 뭐 5배 정도 빨라진 거니까 요거에 대해서 한 5배 정도 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죠? 5배 정도 되니까요. 한 700, 600 얼마 정도의 기가플롭스가 이제 나온다고 이제 볼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따지면. 그래서 이제 다음 장부터는 이제 커널 2와 커널 3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